여러분,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몸을 개운하게 하는 목욕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또 있을까요? 저 역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최고의 휴식이라 믿었던 그 목욕 시간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박사님, 깨끗하게 씻는 게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목욕도 하지 말란 말씀이십니까? 하며 황당하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혼란과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만을 연구해 온 의학 박사 오혜숙입니다. 올해 제 나이 73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찬란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왜 70세 이후 매일 하는 목욕이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최악의 목욕 습관 5가지와 그것을 최고의 건강 비법으로 바꾸는 5가지 안전 처방전을 짝을 지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목욕 시간을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건강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목욕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목욕은 단순히 몸에 묻은 때를 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고생한 내 몸과 마음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보상이자 세상의 온갖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나만의 작은 의식입니다. 따뜻한 물은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구석구석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줍니다. 또한 긴장으로 날카로워졌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평온한 숙면을 도와주는 최고의 천연 수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좋은 목욕이 때로는 우리 몸을 해치는 무서운 독약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귀한 산삼을 정성껏 다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불 조절과 시간으로 다리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팔팔 끓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한 성분은 다 날아가고 그저 까맣게 탄 숯덩이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는 독성 물질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목욕도 똑같습니다. 목욕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세 이후에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약탕기와 같습니다. 젊을 때처럼 아무렇게나 뜨거운 물을 붓고 마구잡이로 몸을 문지르다가는 이 귀한 약탕기, 즉 우리 몸 자체가 망가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약탕기, 즉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보약을 독약으로 만드는 최악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최악의 목욕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목욕 습관은 심장을 공격하는 뜨거운 목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뜨끈한 물에 몸을 푹 지지는 것 참 좋아하시죠?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고 쑤시던 뼈마디가 녹는 것 같은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뜨거운 목욕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심장을 공격하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고무호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곳에 있으면 좁아졌다가 뜨거운 곳에 가면 늘어나는 고무호수처럼 우리 혈관도 온도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그런데 40도가 훌쩍 넘는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조용히 흐르던 강물에 갑자기 댐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온몸의 혈관이라는 고무호스가 한꺼번에 확 늘어나면서 혈압이 댐의 수위처럼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져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럼증을 느끼며 심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90살의 김용호 할아버님은 60년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며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 나이에도 정정한 게 다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기 때문이야 라며 늘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여느 때처럼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몸을 담그셨다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하여 목숨은 건지셨지만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신 할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목욕물이 나를 죽일 뻔했구먼. 그날의 아찔했던 기억은 할아버님과 가족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목욕 습관은 피부 갑옷을 벗겨내는 매일 목욕기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의 세균과 건조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갑옷과 같습니다. 이 갑옷의 표면에는 피지라는 천연기름이 얇게 발라져 있어 갑옷이 녹슬지 않고 비바람에도 끄떡없도록 보호해 주지요. 그런데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온몸을 박박 문지르는 것은 이 소중한 갑옷을 매일 사포로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갑옷의 기름기는 싹 벗겨지고 갑옷 자체도 얇아져 결국 외부의 작은 공격에도 쉽게 뚫려버리는 겁니다.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 잠을 설치는 것,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덧나는 것은 바로 이 갑옷이 닳아 없어졌다는 내 몸의 위험 신호입니다. 78배 이정자 어머님은 유독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서 매일 목욕탕에 가서 떼수건으로 온몸을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밤이면 등과 종아리가 미친 듯이 가려워 잠을 설치셨습니다. 온몸을 긁다 보니 피부에 상처가 나고 결국 세균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박사님 저는 평생 깔끔하게 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 나이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 가려움은 아픈 것보다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목욕 습관은 준비 없는 욕실, 살얼음판 위에서의 모험입니다. 70세 이후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낙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위험한 낙상 사고 지점은 바로 욕실입니다. 물기 젖은 욕실 바닥은 우리에게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균형 감각이 좋아 살얼음판 위에서도 춤을 출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미끄러질 뻔한 것을 운이 좋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살얼음판은 100번을 무사히 건넜어도 단 한 번 금이 가면 그대로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88배 박철수 할아버님은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좋아하시던 동네 노인정에서 장기 들어 나가는 일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할아버님은 그날 욕실 바닥에 매트 한 장만 깔려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하며 평생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낙상사고는 단순히 뼈 하나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자존감을 통째로 앗아가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목욕 습관은 체온을 빼앗기는 목욕 후 부주의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은 집안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70세 이후에 우리 몸 보일러는 성능이 떨어져 한번 식어버린 온도를 다시 드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피부 혈관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겨울에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몸을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으로 나오면 집안의 온기, 즉 우리 몸의 체온이 순식간에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92살의 윤복순 할머님은 따뜻하게 목욕을 하신 뒤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며 저천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방금까지 따뜻하게 목욕하셨는데 왜 갑자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지 모르겠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목욕의 마무리가 목욕의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야 뼈저리게 깨달으신 겁니다. 5번째 최악의 목욕 습관은 우리 편 군대까지 죽이는 과도한 청결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수많은 우리 편 군대, 즉 유익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나쁜 세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매일 항균 비누나 바디워시로 온몸을 씻는 것은 이 소중한 우리 편 군대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인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던 아군까지 모두 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방어막이 사라지고 아군이 모두 죽어버린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도둑, 세균 하나만 침입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83살의 송명자 어머님은 평생을 청결을 자랑으로 여기며 하루에 한 번씩 세균을 99.9% 박멸한다는 항균 비누로 전신을 씻으셨습니다. 하지만 겨울철마다 원인 모를 피부 감염과 뾰루지로 고생하셔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깨끗이 씻는데 왜 자꾸 피부병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을 지키는 군대를 어머님 스스로 매일같이 몰살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무서운 습관들을 듣고 나니 이제 목욕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여러분의 목욕 시간을 최고의 치유 시간으로 만들어줄 저만의 5가지 안전 처방전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최고의 목욕 처방전은 따뜻한 10분의 약속입니다. 뜨거운 물이 심장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찬물로 씻어야 하나 걱정하셨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새침대기 아이와 같습니다.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하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미지근하고 따뜻한 온도로 부드럽게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약간 따끈한 정도로만 맞춰주십시오. 손등으로 물을 만졌을 때 뜨겁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내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이 심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로를 풀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십시오. 탈수를 막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75세 박용식 아버님은 혈압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지 목욕만 하고 나면 꼭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님께 평소 좋아하시던 뜨거운 목욕 대신 이 따뜻한 10분의 약속을 지켜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목욕을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영 개운치 않아 하셨지만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라고 신신당부했죠. 일주일 뒤 아버님은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목욕을 했는데 이제는 편안하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시원한 것보다 편안한 게 진짜 보약이었네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목욕 처방전은 피부 갑옷을 지키는 333 비법입니다. 우리 피부 갑옷에 가장 좋은 것은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천연 기름과 넉넉한 휴식 시간입니다. 우리 피부 갑옷을 지키는 처방전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333 비법입니다. 첫째, 전신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3회 이내로 줄여보십시오. 우리 갑옷이 스스로 기름칠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꼭 필요한 3군데에만 사용하십시오. 팔, 다리, 등처럼 건조한 부위는 물로만 헹궈내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목욕 후에는 3분을 기억하십시오. 물기를 닦은 직후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
갑옷에 새로운 기름칠을 해주셔야 합니다. 목욕 직후 우리 피부는 물을 머금은 촉촉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면 공기 중의 건조함이 이 스펀지의 물기를 쫙 빨아들여 목욕 전보다 더 건조해지고 맙니다. 이 골든타임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는 79의 이화선 어머님은 평생을 곱고 단아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극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남들 앞에서 등이나 다리를 긁적이는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 싫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평생의 습관이시던 매일 목욕을 이 333 비법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어머님은 박사님, 제게 평온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렵지 않으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제 가려움증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목욕 처방전은 철벽 방어 욕실 만들기입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공사장에 갈 때는 안전모를 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인 욕실에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맨몸으로 들어갑니까? 욕실의 안전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십시오.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옆 일어서고 앉을 때 힘이 들어가는 곳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에 내 생명을 구해줄 동화줄이 됩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의 90%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1살의 최정길, 김순자 부부께서는 얼마 전 이웃 할머니가 넘어져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탁하여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욕실에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셨죠. 그런데 며칠 뒤 할아버지께서 비누를 밟고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설치된 손잡이를 꽉 잡은 덕분에 아무 일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전화를 주셔서 박사님, 그 쇠막대기 하나가 우리 영감님을 살렸습니다. 우리 집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목욕 처방전은 내 몸 보일러를 지키는 마무리 습관입니다. 목욕의 마무리는 중요한 출정식을 마친 장군이 갑옷을 벗고 내복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 즉 체온 유지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젖은 머리카락과 몸은 갑옷을 벗은 장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첫째, 목욕 후에는 즉시 따뜻하고 큰 수건으로 온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내 몸의 온기를 함께 빼앗아 갑니다. 둘째, 특히 머리카락은 드라이기로 반드시 바싹 말리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열은 대부분 머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셋째, 목욕 직후에는 따뜻한 내복과 양말을 챙겨 입어 우리 몸의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85세 오복례 할머님은 유독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특히 목욕 후에 느껴지는 한기가 가장 고통스러우셨죠. 저는 할머님께 이 마무리 습관을 철저히 지키시고 목욕 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지난 겨울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셨다며 겉을 대 우는 것보다 속을 대 우고 온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목욕 처방전은 내 몸의 아군을 지키는 목욕법입니다. 우리 피부의 유익균 군대는 성을 지키는 보초와 같습니다. 보초는 성문 앞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항균 비누는 성문 안으로 들어와 피하 식별 없이 모든 병사를 쏴 죽이는 내부의 배신자와 같습니다. 첫째, 항균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은 피하십시오. 이런 제품들은 우리 편 군대까지 모두 죽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순하고 약산성이라고 쓰여 있는 비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비누는 냄새나는 부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헹궈내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우리 피부 군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 즉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해 주십시오. 건조함은 우리 군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0살의 문경자 여사님은 피부가 예민해서 여름이면 땀띠와 습진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싼 항균 바디워시를 사용하셨죠. 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 여사님은 속는 셈치고 순한 아기 비누로 바꾸고 샤워 횟수도 줄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해 여름 단 한 번도 습진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사님은 평생을 적군과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 몸의 아군을 공격하고 있었네요 라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습관을 최고의 처방전으로 바꾸는 5가지 비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목욕 시간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욕 시간을 단순히 안전한 시간을 넘어 내 몸의 통증을 직접 치유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더 깊은 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쑤시는 무릎과 허리 통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진통 목욕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밤새 가려워 잠 못 이루는 건조한 피부를 아기 피부처럼 촉촉하게 만드는 특급 보습 목욕법은 어떻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는 숙면 유도 목욕법도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부엌과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천연 재료들을 활용하여 우리 집 욕조를 최고의 한방 약탕으로 만드는 조상들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청춘의 소중한 멤버십 회원님들께만 공개하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쑥, 생강, 귤껍질, 소금 등 우리 주변의 흔한 재료들을 어떻게 황금 비율로 배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급 약탕 목욕 비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의 가입 버튼을 통해 다시 청춘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이처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더 깊고 특별한 건강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공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마음 아픈 사례까지 들어가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친정어머니에 대한 평생의 후회와 깨달음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생전에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께서는 욕실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목욕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하루의 가장 큰 공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저는 젊은 의사였고 교과서에 쓰인 대로 어머니 물 온도를 낮추시고 시간을 줄이세요 라는 차가운 의학적 조언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켜온 그 습관과 그 시간이 주는 위안,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뼈아픈 후회를 통해 저는 진정한 의사는 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평생의 습관을 바꾸라는 매서운 잔소리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의 사고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이자 먼저 늙어본 인생 선배의 사랑이 담긴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어쩌면 불편했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가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없는 살림에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워내시느라
평생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가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작 당신의 몸이 아픈 것은 나이 탓이려니 팔자려니 하며 꾹꾹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젊게 다시 청춘으로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사실 자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막막하고 외로운 그 길을 저희 다시 청춘이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더 큰 건강을 만들어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목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용기 있는 약속이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끼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평생을 애써온 그 몸, 이제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내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제작진에게는 밤샘의 피로를 잊게 하는 바카스와 같고 저에게는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제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저녁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의학 박사 오혜숙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